소설 고구려는 미천왕 을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천왕 을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죠. 이 미천왕이야말로 고구려의 모든 왕 중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위대한 왕이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는 원래 이 고조선 땅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부터 한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한민족의 굉장히 강력한 부류 중의 하나가 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건국할 때부터의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 뭐냐? 서진입니다. 서쪽으로 가서 한사군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것이 이제 고구려 모든 왕들의 바람이고 고구려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왕이 여기에 도전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아요. 오로지 이 을불, 미천왕만이 거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랑, 현도 이러한 막강한 한의 사군을 물리치고 다시 한민족만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기틀을 미천왕이 세우게 됩니다. 특히 미천왕은 요즘 얘기하는 그런 금수저 왕이 아니고 큰아버지인 봉상왕의 학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도 잃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궁을 빠져나가서 천하를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봉상왕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아주 입지전적인 왕이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신보다 더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던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중국 세력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다시 한민족의 세상을 만들고 나서도 다음 자기의 후예로 누구를 왕으로 뽑는가 하면은 아주 무예가 출중하고 지도력이 좋은 무를 왕으로 뽑지 않고 그보다 나약하고 그보다 무능하지만 언제나 백성을 자신의 앞에 놓고 생각하는 사유를 왕으로 뽑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사람이 다만 무예에 능하고 영웅의 기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줄도 아는 그러한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천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고국 원왕 사유. 이 사유는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 항상 나는 옳아 보이고 상대는 틀려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사람들끼리 따귀를 때리는 시합 같은 데에 비유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따귀 때리기 시합을 멈추려면은 누구나 다 내가 한 대 때리고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그렇게 해서는 진정 따귀 때리기 시합이 멈출 수 없다. 내가 한 대 맞고 그만두는 것이 유일하게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한 대 맞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리석은 왕이다, 바보 왕이다 하는 얘기를 듣지만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의 손에 무기 대신
호미를 쥐어주고 농구를 쥐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까지도 인질로 보내면서 또 자신의 아버지의 유해도 빼앗기면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굴한 일도 했던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자신의 백성 한 사람이 적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자 모든 신하가 말리는데도 입을 줄도 모르는 갑옷을 입고 나가서 그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10,000명의 백성을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물은 나라는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든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떼놓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그 이상이 높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거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 고구온왕의 아들이 바로 소스림 왕입니다. 소스림 왕은 매우 명민한 왕이죠. 우리가 역사상에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드리고 태학을 세운 이런 업적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군사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서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구부는 그 공자를 폐하리라. 이 공자는 성인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중국 관점에서만 보는 그 춘추사관을 정립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 왜곡의 대가입니다. 중국의 눈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아류에 불과하고 아무리 업신여겨도 된다 이런 시각을 중국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부는 소스림 왕이죠. 구부는 군사를 튼튼히 하는 데만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공자가 구부러뜨린 이 역사를 제대로 펼 것인가를 고민했던 문화왕입니다. 이 구부의 이러한 이 선각자적인 의식 때문에 고구려는 그 수 없는 세월을 중국과 싸우면서도 결코 군사뿐만 아니라 문화나 의식 면에서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동생이 바로 광개토 대왕을 낳게 됩니다. 이 동생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척 고민을 합니다만 모든 싸움에 지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이기지는 못하고 계속 지면서 그 울분을 보고 깨우친 광개토 대왕으로 하여금 천하의 정복왕이 되게끔 한 그러한 어떤 핏줄의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광개토 대왕은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최고의 정복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비단 전쟁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국제관계에 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서역을 넘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사신을 파견하고 또 지금 이 중국의 북경 그러니까 연나라 서쪽으로도 진출해가지고 광개토 대왕 때 만들어진 고구려
덕흥리 고분에 보면은 유주지사 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주자사 진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북경 태수라는 건데요. 그 당시 이미 북경 지방을 점령을 하고 그곳의 수많은 혈령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것이 조공을 받는 것이 덕흥리 고분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정복왕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요. 그 전까지는 다 중국의 연호를 따랐습니다만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그야말로 정복왕으로서 또 최고의 문화왕으로서 우뚝 선 인물입니다.